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재배하고 가꾸는 데도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실까 합니다. 근데 성경교수님 안 넘어. 사람을 알아보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공무원 아닙니다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 공무원이었었죠. 근데 오늘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좀 뭔가 좀 감투를 많이 쓰고 있죠. 저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이 저 법인 회사 차리는데 다 썼습니다. 근데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요. 연금도 못 받아요. 연금까지 싹 거덜내가지고 회사 차렸거든요. 여기 다 미친놈이라고 해요. 연금 한 250 정도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산림법인으로서는 한국산림발전연구원을 했고요. 농업법인으로서는 미래농업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농업은 뭘까요? 먹거리? 미래농업? 농업은 다 먹거리하고 관련돼 있죠. 요즘에는 뭐 AI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스마트 따지고. 우리 임업도 스마트 임업을 하겠다고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이죠? 아니죠. 올해 1월 초에 제가 스마트 임업도 한다고 한국형 스마트 임업도 한다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임업도 하겠다.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미래농업기술이라고 농업법인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단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임업기술을 해가지고 소득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상 받았던 거 자랑 삼아서 그냥 조그만하게 깨알같이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하면서 했었던 직책이라든가 역할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저 호주 농작물 재보험 관련해서 많이 또 물어보시고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부분들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오시는 분이 좀 많으셨었어요. 조금. 진짜. 내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보온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환경이더라고요. 환경 요인 제가 보온이 어떻게 앞으로 이 보온 호도가 될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개 이건 다 이론적인 겁니다. 통계조사에서 나오는 거고 다 여러분들도 코드 교육하실 때마다 들으실 내용이에요. 코드 계암 아몬드 캐슈넛이 세계 4대 견과류라고 하지만 코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은 블루오션입니다. 이제 건강시대잖아요. 요즘에 역세권, 부동산도 역세권 따지죠. 요즘은 뭐 따집니까? 한참 우스갯소리로 붕어빵이라서 붕세권, 붕어빵이 동네가 좋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슈는 뭘까요? 연세 드시는 거 노령화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세권입니다. 그 병세권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연세가 드시니까 내 주거지에서 가까이 병원이 있는 곳이 지금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병원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병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호두 연세가 드실수록 호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 어린이들 두뇌 어쩌고 하자 그런 마케팅 초점도 중요하지만 이 고령화 사회, 건강 사회 말씀하셨죠? 건강 그런 걸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 호두
소비를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판매 전략을 그냥 수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케팅 전략을 활용을 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마케팅 교육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마케팅 교육하면 꼭 들으세요. 그게 돈 되는 기술입니다. 그거 여기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배우시면 합니다. 그 나중에 제가 지금 여기 한국 산림발전연구원이요 한 50%가 교육 사업을 합니다. 수원에 있어요. 시간 되시면 기차 타고 수원에서 내리셔서 바로 그 지하철역 옆에 있어요. 그냥 여기 우리 제가 이제 사장이니까 우리 보건에서 오신다 그러면 그냥 들으라고 하실게요. 오십시오. 언제 하냐 물어보십시오. 우리 팀장님한테 해서 335 한번 한참 타고 한번 오셔요. 335 이렇게 한 4-5시 오셔갖고 들으세요. 6차 산업 마케팅 교육도 있으니까. 보건에서 오신 분, 오늘 교육 받으신 분은 무료 사장 망입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또 이 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품목에 맞춰가지고 마케팅 이걸 브랜드 이걸 한다 그러면 꼭 들으십시오. 진짜 시간 좀만 내시면 되잖아요. 몇 시간만. 그게 정말 요즘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뭐 견과류 얘기에다가 지금 이 말씀 드렸는데 그게 돈 되는 기술이에요. 진짜. 지금 예천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천이 천안을 이겼잖아요. 생산량에서 예천이 이겼어요. 지금 그 다음에가 천안 밑에가 보은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천안 또 이겨가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천안시 임업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천안 시장님하고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얘기하면서 천안 뭐 할 거냐, 왜 이러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 호두 단체에서 저 오라고 막 해가지고 제가 산 사고 요즘 저 딸기 하우스 2동도 합니다. 하면서 천안시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따라와. 근데 보호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우리 또 회장님께서 또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고 총무님, 사무국장님이신지 모르는데 맞죠? 네,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옆에서 잠깐 봤는데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그렇다. 자, 세계 뭐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연평균 12도, 해발 400 이하, 배수, 강수량, 재배 환경이잖아요. 보온이요 최적지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내가 그래프 보여드려서 드릴게요. 김천, 영동 보다 높아요. 적지 수준이. 뭔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동네가 보온이다라는 것을 제가 기상자료, 통계자료 다 뒤져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자료를. 그래서 괜찮을 거다. 네, 넘어갈게요. 계속 이제 중국이 앞서 보시면 중국이 지금 계속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는 미국, 그 다음에 이란, 터키, 터키. 이 네 군데 빼놓고는 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양 많아도 비슷해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품종이 그런 자체예요.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견디고 물이 없어도 견뎌내고 하는 자체가 종 자체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자체는 어때요? 그건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절대. 우리는 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원래 포도의 태생이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그거를 그때 뭐 비단길 싱크로드 있잖아요. 통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하고 터키가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프랑스, 이집트, 그리스, 우크라이나 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면적이 많고 했기 때문에 많은 걸 뽑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약간의 장애 요인은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실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재래적 그런 것도 현재 점점 어때요? 위로 올라가죠. 어? 남쪽 전라남도 담양 중심에서 점점 올라오는데 딱 여기 축구명 왼쪽 부분으로 이 지역이 참 적지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양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국가별로 중국, 미국, 이란, 터키 말씀드렸고요. 생산량도 그대로 면적 대비 똑같고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36% 이상을 차지하면서 계속 우리 중국어도 맞죠? 지난번에 중국어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 누구였죠? 열매 달리신 분? 네. 작년에. 지금은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탄저병 때문에. 네. 그러면 열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속에 열과가 많이 돼. 네.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결국 환경에 안 맞는 거지만 탄저병이 걸렸다 하는, 네. 그러면 저기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조금 더 관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우리 저 중국 호두나무로 성공하신 분 보험 계시다고 내가 여러 차례 홍보했어요. 근데 하시면 좋은데 그분은 다 죽여. 안 달려. 그래서 가서 봐도 그럼 가서 보면 못 한대요. 내 것이 안 열리는데. 열리면은 가서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안 열려요. 근데 열린 것 같은데 다 떨어져 버려요. 이래요. 그래서 열리면 꼭 가세요. 오늘 제가 선생님 연락처 꼭 받아갖고 가요. 그래서 호두는 많이 열려요. 네, 많이 열리는데 떨어져서. 아니, 떨어지는 것보다. 예. 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열과가 많이 되니까 그 열과 됐던 게 탄저가 되는 거예요. 까맣게 탔거리 나중에 빨갛게 탔다가 나중에 검게 돼서 탄저가 다 됐어요. 그건 탄저가 아니에요.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공기 중에 산화가 돼가지고 까매진 거예요. 예. 그거는 탄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상품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까매지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탄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호두 같은 경우 특히 탄닌 성분이 많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못 자라. 거기서 다. 열리긴 많이 열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열리기는 많이 열리는데 밀이 다 떨어져 본대요. 선생님은 나무가 건강해서 그래요. 비료도 잘 주시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올해 걸 딱 봤더니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그다음 생산량도 좀 상승한 추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호두 생산량이 작년보다 조금 높아지는 걸 좀 확대한 거고요. 여전히 도 차원에서 보면 경상북도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충북, 영동하고 보은 이쪽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남 이 순서가 됩니다. 경북이 많은 거는 어디예요? 김천도 있지만 예천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아진 겁니다. 그 다음 거 여기서 이제 6개 시군 생산량 비교를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영동이 언제부터 했어요? 2018년, 19년에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천은 꾸준히 그때 뚝 떨어짐부터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는 추세예요. 우주는 코로나 직전에 갑자기 급상승. 왜 그러냐면 남들 그때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딱 떨어질 때 우주는 어땠어요? 고산이라서 환경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천이 우주와 똑같이 그때 동방 상승을 한 차례입니다. 천안은요 그냥 냅둬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은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은은 201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게 보면 그래프가 좀 제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그러는데 보은이 이렇게 약간 상승해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나무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의외로 소득률
경영비가 적게 들어요. 전라북도에서 왜 경영비가 적게 들까요? 똑같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했어. 근데 무주는 남들은 300만 원, 400만 원인데 무주는 15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병해충이 적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온도 점점 온도가 이제 최적기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뭘 대비해야 될까요? 온도 상승, 기온 상승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탄저병, 뭐 갈색 썩은병 대비하면 약 치시죠? 다른 분들도 치셔야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겁니다. 강수량도 좋아요. 기온도 좋아요. 근데 기온은 전국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잠깐 작년에는 올라갔어요. 올해는 어때? 재작년에는 올라갔어요. 올해는 제 그 3년 전보다 좀 유사하게 좀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분위기라서 선생님들이 포도 품질을 생각을 하시면 생산량을 생각하실 거면 병해충 말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기본입니다. 자, 국내 호두 재배 면적은 꾸준히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귀농 귀산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은 하기 싫고 경영비가 제일 적고 소득률이 높고 지금껏 왜 그래서 호두를 많이 또 해요. 그래서 호두 선도 품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임산물 중에 다래, 토종 다래를 두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제 면적이 우리가 식재 간격이 넓기 때문에 계속 면적은 더 다른 품목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호두 생산량하고 재배면 여기를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 지금 호두 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임산물 조사 약 1904헥타를 고정 딱 시켜놓고 농업 경영체 등록한 면적이요 4,5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충북하고 경북 묘목 식재가 증가했다는 것이 우리가 제 분석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 지자체 보조 사업이 좀 많아졌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배 면적이 넘어진 것도 보조 사업에 의해서 많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부담으로 100%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 원인도 충북하고 경북이 그런 사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배 면적은 뭐 이렇게 크게 나오는 통계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영동과 보은, 충북에서는 그렇게 뛰어나고요. 경북은 예천, 김천, 이건 현장에서 보급한 사례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수익성은요, 헥타르당 450에서 700kg 됩니까? 헥타르당 450kg에서 700kg. 더 많으세요? 적으세요. 예? 사실 많이 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헥타르당. 헥타르로 했을 때. 많이 저보다 많이 나와요? 네. 저게 평균치거든요. 많이 나오면 그만큼 또 여기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 순수익률은 우리가 호두가 보통 소득률은 75%,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35%에서 55%가 순수익률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기상 얘기를 또 계속 할 겁니다. 호두 같은 경우는 기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24년에 봄철 냉해가 24년이에요. 작년 것이 아니라 그 전 것. 작년 데이터 안 나와요. 없었어. 그래서 재작년에는 좋았어. 그 작년에는 조금 줄었어.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25년도에는 생육 초기에 서리가 있었고 냉해로
수세가 악화됐고 병해충이 좀 늘어났고 해서 생산량은 감소했다. 근데 전체적인 실제 생산량은 증가했다라고 앞뒤가 안 맞아요. 결국은 뭘까요? 제가 여기를 보면 이게 중국 여기 보험 같은 경우는 살짝 증가했지만 타 지역은 감소. 근데 소폭 감소. 하지만 증가분이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동해하고 냉해 말씀드렸나요? 우리 재보험 다 하시니까 동해하고 냉해는 아시죠? 내 질문 안 할게요. 동해는 뭐예요? 네? 얼음보. 냉해는 충고. 둘다 올 거예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개념 잡으세요. 동해는 겨울 아니요. 그렇죠. 겨울에는 나무밖에 없으니까 예. 오래 죽는 거예요. 그냥 동해 겨울에 월동하는 기간에 얼어 죽는 것을 동해. 냉해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뭐 기온이 올라가서 뭐예요? 활동을 시작하죠. 월동하는 기간이 아니야 그때. 월동하는 기간 이외에 벗어나서 얘들이 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 얼어 죽는 거를 냉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싹틀 때 얼어 죽었다 그러면 냉해. 네. 꽃이 필 때 얼어 죽었다 그러면 또 냉해. 네. 근데 겨울에 야 내가 1월달에 다 얼어버렸어. 그런 거예요. 동해. 동해 냉해는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시더라. 아니 뭐 보험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그 냉해 피해를 받았대. 어디 있어요? 아니 헛도 안 끼고 입도 안 나오는데 뭔 냉해 피해를 받아요? 그건 동해 피해예요. 그래서 동해인지 냉해인지는 딱 가서 보면 입도 안 나왔어. 그냥 꽃눈이 눈이 있는 그대로 얼어 죽는 거. 그걸 보니까 그럼 동해예요. 냉해가 아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호두 하는 거 받아보세요? 자료? 매 월별 분기별로 나오는 자료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금년 호두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감소했어요? 예, 감소했어요. 몇 %? 감소했습니까, 선생님? 대략. 작년에 한 500kg 땄는데 예. 올해는 한 400kg 채 안 돼요. 오, 20%나 떨어졌어요? 예? 20%? 그 정도? 그래요. 이거를 전망치를 좀 자료를 좀 보시라고요. 아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자료가 올 겁니다. 사과, 배버, 복숭아 이런 것도 있지만 호두도 오니까 이런 전망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 자료 보시면 사진 찍어서 좀 전파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온군 호두죠. 이제 보십시오.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 23년도에는 12.6도에다가 24년도 재작년에는 올라갔어요. 작년에는요. 약간 툭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온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호두는 재배 면적도 증가했고 보부 같은 경우 생산 면적도 증가했고 생산량도 증가 했다. 이거는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걸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우리 인가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총조사할 때 했던 자료고요. 보온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올해 조사하면은 확연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동과 김천이 전국 생산량 1위, 2위 했어요. 혹시
우리 보온군이 점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호두에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온 호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안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보온 호두는 어떤 브랜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온 호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 보온 건강 호두. 이렇게 웰빙 호두. 이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온 호두에 대한 네이밍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브랜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이셨을 때 우리는 보온 무슨 호두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흔히 사람들이 천안호두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시베지라서 알려진 건데 보온 호두는 보온은 대추 아니요? 이러기만 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보온. 우리는 무슨 호두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이 없는 호두가 그냥 보온 호두 이렇게만 가시면 요즘엔 식상해요. 사람들이 안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 호두의 네이밍을 한번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 클러스터 아니면 지역 특화 사업 이런 거 공모 사업을 하시면 하세요. 저는 보온 호두가 이제 면적도 넓어지고 어느 정도 생산 규모가 갖춰졌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 본선장 뭐 이런 거 있고 공동 판매장, 공동 저장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십시일반 모으셔서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출하처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계전투 하시는 걸 대부분 하세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끌고 이렇게 중심이 돼서 나아가는 김천이나 이거 아닌 이상은 영동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일부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보온도 그런 단체 활동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기 산림과 여기는 산림과에서 하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산림과의 그런 사업도 한번 제안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두 생육 적지 주로 기후하고 토양을 합니다. 제가 일부 자료는 AI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또 시켜보기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핵심 조건을 딱 봤을 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평균 기온 등원선 12도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는 배수 효율성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토심은 어때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호두의 재배 특성, 생장 특성상 1.5에서 2m가 적정,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관리 포인트에서는 과습이라든가 배수 분량은 뭐 탐전병이나 갈색상어병에 아주 그냥 쥐약인 것이 이제 호두니까 이 부분은 해주시고 똑같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 일부 중국 이런 특정적인 토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10도 거의 비슷합니다. 최적 강수량. 호두나무의 생육에는요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강수량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온, 온도만이 따지죠. 제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생육하는 데이터하고 기온하고 강수량하고 봤을 때 강수량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더라고요. 호두는 물을 싫어하는데 하지만 배수가 잘 되고 적정 강수량이 필요한 식물이다 라는 것도 분석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온도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왔는데 호두는 물이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너무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다. 자 여기서 그거 딱 기억하세요. 연평균 기온 나오고 그 다음에 1300, 1500 이상 넘어가면 어렵다. 뿌리가 물이 수분이 많다 보니까 양분 흡수가 적어서 생장이 더디다.
그러다 보니까 결실량이 적다. 이제 그런 논리고요. 그다음 병이 증가한다. 낙과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낙과가 증가한다라고 한 데는 뭐예요? 여기서 아까 중국어도 얘기했죠. 중국어도는 물이 좀 적어야 돼. 그러면 많다 보니까 낙과가 심하다. 중국어도 심으신 분한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그냥 국내에서 재배하는 호두 심으면 기가 막혀요. 근데 중국 호두를 갖다 심어놨어. 물이 너무너무 왜요? 잘 빠지긴 한데 고여있어. 그러니까 중국 호두한테는 지약이야. 그러니까 중국 호두하고 우리나라 호두하고는 배수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진짜. 많으면. 그리고 우리가 한참 비대기 때 물 많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 그럼 비가 안 와야 돼. 그때 비가 또 오거나 습하잖아요. 그러면 생장 딱 그대로 저기 안 커요. 그래서 배수 관리, 물이 가장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충북 보은에 연평균 강수량 평균 지금도 약간 거의 비슷해요. 데이터가 91년부터 2020년 거의 30년 데이터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온 걸 딱 보니까 이런 형태를 거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장에 중요한 보십시오. 6개 시군 강수량하고 예상 호두 생산량을 봤어요. 보온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온보다 약간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 영동입니다. 결국 뭐예요? 충북 영동과 보온이 호두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천안은 비가 강수량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아니면 저 김천, 예천에 중국호두 심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예천이 좀 밑에요. 그런데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니까 예천이 급상승한 거예요. 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글 읽어보십시오. 포물선 형태를 나타냈어요. 호두의 생리적인 특성과 생산량을 보게 되면 강수량이 최적대가 1250ml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이때가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많거나 적으면 생산량이 적어요. 줄어들어요. 영동과 보온이 최적지예요. 강수량. 그래서 곡선 형태를 보게 되면 농업 생리학적인 특성에서 보면 매우 정상적인 상태가 보온이다, 영동이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넘어가고요. 보온군이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 비 1000ml, 1250대가 딱 있는 데가 보온군, 그 다음에 영동, 그 다음에 무주. 자, 그러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궁금하신 부분. 그 선생님이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네. 그 중국 호두를 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어도요? 네. 제가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형무관 문제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뭐가요? 중국 호두가 많이 나왔다고요? 아, 교재? 아, 그걸 설명하려고 이런 게 중국 호두인데, 아니, 사진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중국 뭐 예를 들어 1518, 싱거풍, 관액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통 신령하면 신령이 다 비슷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한다 가지고